자, 라임이랑 창비만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도서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라임 있는 데까지만 도서명부터 드래그. 그다음 컨트롤 눌러서 우연한 빵집부터 꼭 완벽하지 않아도 돼까지 드래그. 여기에 창비랑 라임이니까요. 그다음 골드 PC 보이부터 스푼 그렇게 대답했다. 낮은 한 두 개 빼고 선택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입 건수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드래그 선택하는 거고 구입 가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선택했잖아요. 다시 해야 돼요. 네 개 선택했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안 그려져.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삽입 누르시면은 여기에 세로 막대형 있어요. 그래프 중에 세로 막대형 그래프 옆에 화살표 눌러서 첫 번째 2차원 세로 막대형에 묶은 세로 막대형을 클릭하면 됩니다. 음, 문제 갑니다. 자, 1번은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 하라고 했어요. 그쵸? 2번에 데이터 범위는 1작업 시트 내용 이용하라고 했어요. 했죠? 3번은 위치,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라고 돼 있어요. 시트를 클릭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아, 시트가 아니고 차트를 클릭해야 돼요. 자, 차트를 콕 찍은 다음에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시면은 맨 오른쪽에 차트 이동이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차트 이동. 자, 걔를 눌러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새 시트에다가 체크를 하고 제4작업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제4작업 그리고 확인 누르면은 짠 하고 이렇게 4작업이 열리면서 이사 갑니다. 그러면은 맨 앞에 가 있어요. 제4작업이 맨 앞으로 가 있는데 시험지에 써 있어요. 1, 2, 3, 4작업을 순서대로 놓지 않으면 감점한다. 이렇게. 다 끌고 가야 돼요. 이렇게. 4작업을 잡고 끌고 뒤에 3작업 뒤로 갖다 놓으면 이사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에 갈게요. 차트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3, 스타일은 1을 선택하래요. 그렇죠? 자, 차트를 콕 찍으면 차트 도구가 나와요. 차트 도구 디자인에 왼쪽에 보면 빠른 레이아웃이 있어요. 있을까요? 빠른 레이아웃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1, 2, 3, 세 번째 마우스 올리시면은 레이아웃 3이라고 나와요. 맞나요? 자, 레이아웃 3을 콕 찍고 그 다음 스타일은 옆에 여기 차트 스타일이 있는데 이미 1번이 선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누르면 얇아져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눌러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얇아져도. 자, 이렇게 됐어요. 물론 두께 조정할 수도 있지만 딱 필요한 것만큼만 할게요. 시험이니까. 안 눌러도 상관없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영역 서식. 5번. 자, 차트 영역은 여기 차트 바깥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림 영역은 여기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이 안쪽을 그림 영역이라고 해요.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떠요. 그쵸? 차트 영역부터 바꿀게요. 밖에 차트 제목 앞에를 콕 찍으시고 홈에 가서 바꾸는 거예요. 뭘로? 굴림의 11포인트로. 굴림의 11포인트 이렇게 바꾸시는 겁니다. 됐나요? 자, 배경을 바꾸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 생각에 이게 제일 빨라요. 빈대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그러면 채우기가 나와요. 채우기. 있어요. 채우기 옆에 화살표 누르면 질감이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분홍 박엽지니까 분홍 색깔에 올려놓고 기다리면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분홍 박엽지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배경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림 영역 어디에요? 여기 그래프 그려져 있는 선과 선 사이 있죠?
거기 아무 데나 콕 찍으면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자, 채우기에 가서 하양, 흰색 배경일 또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맞나요? 요까지 안 되신 분. 자, 그 다음 문제는 차트 제목이에요. 그쵸? 네, 6번 제목 서식. 자, 차트 제목을 콕 찍어요. 이렇게 클릭. 콕 찍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꼴 바꾸는 거예요. 굴림에 굵게 20포인트예요. 자, 굴림 맞고 20포인트에 굵게 바꿀 수 있어요. 20포인트에 굵게 바꿨어요. 자, 그리고 윤곽선이랑 배경색도 마찬가지. 선생님, 이 차트 제목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채우기 해가지고 흰색 채우면 되고, 윤곽선 눌러서 검정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제목을 쓸 때 이렇게 차트 제목이 클릭되는 상태에서 그냥 델리트 누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워져요. 차트 제목이 지워져. 그럼 얼른 컨트롤 Z 누르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우스를 올리고 이렇게 I자가 됐을 때, 마우스 모양이 I자가 됐을 때 클릭하신 다음에 지우고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빈 곳을 콕 찍으시면 됩니다. 밑에 있죠? 네. 얘를 콕 찍어요. 그리고 구입 건수를 한 번 더 눌러요. 그거 더 눌렀어요? 그 다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이 창이 딱 열려요. 그냥 선생님이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가면은 여기서 콤보 누르고 들어가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열립니다. 자, 그럼 구입 건수에 옆에 묶은 세로막 대응 있어요? 자, 거기 묶은 세로막 대응 눌러서 꺾은 선형의 네 번째 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자, 콕 찍으시면 되고요. 그 옆에 보조축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뀌었어요. 맞아요? 자, 여기 표식을 점을 콕 찍으시고요. 콕 찍고 오른쪽 그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게 나와요. 맞아요? 데이터 계열 서식 점을 표식을 콕 찍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오고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페인트 통이 있어요. 음, 페인트 통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표식. 네. 자, 표식 누르셨죠? 그럼 표식 옵션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자, 표식 옵션을 누르셔가지고 기본 제공 체크하신 다음에 옆에 형식을 눌러서 세모. 그다음에 크기는 10포인트. 자, 그러면 이제 왼쪽 오른쪽을 보고 맞춰야 돼요. 똑같이. 축을 하라 그랬어요. 그쵸? 아, 눈금선부터 해야 돼. 눈금선. 눈금선은 뭐냐면 선생님 여기 그래프 안쪽에 선과 선 사이에 선들이 하나는 선이 여러 개 그어져 있잖아요. 눈금선 선택할 때는 두 번째 선 선택하기로 약속해요. 이렇게. 그래서 점이 다 나와요. 두 번째 선을 클릭하면 점이 다 나와요. 맞아요. 이렇게 점이 나와야 돼서 점 두 번째 선택에 첫 번째 하면은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되니까 두 번째 줄에 있는 선을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주눈금 서식이 나왔어요. 여기서 실선, 색은 검정, 그 다음에 대시 종류는 파선.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축은 기본 세로축, 아래쪽에 있는 거는 기본 가로축,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조 세로축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먼저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축부터 볼게요. 자, 보니까
원 표시에 0부터 해가지고 나왔는데 여기는 우리 한글로 써 있어요. 그죠? 영어 이렇게 써 있죠? 요거 바꾸는 거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도 안 그려져 있어. 이렇게 선이 안 그려져 있어요. 선도 넣어줄게요. 자, 콕 12,000원 있는 데를 콕 찍어볼까요? 12,000원이 콕 찍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왼쪽에 축서식의 페인트 통에 실선에서 검정 넣으셔도 되고요. 음, 검정 넣으셨어요? 실선에 검정. 자, 그 다음에 여기 막대 그래프 모양 있어요. 그쵸? 네 번째 축서식 막대 그래프 모양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축서식 메뉴에 여기 12,000원을 콕 찍고 선에서 실선에 검정 그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 아이콘 보면은 막대 그래프가 있어요. 축 옵션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축 옵션에 가서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0이에요. 그쵸? 최대값은 얼마예요? 그랬죠. 그럼 14,000원 지우고 15,000원이라고 써야 돼요. 선생님. 15,000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 단위는 얼마씩 뛰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0에서 얼마가 뛰었어요? 5천이 뛰었어요. 그쵸? 그럼 주 단위는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콕 찍으면은 다시 이렇게 바뀝니다. 음, 다시 콕 찍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원이 이렇게 써지면 안 되고 기호 원이 써져야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이렇게 원 표시하고 10,000원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요. 밑에 보시면은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표시 형식. 표시 형식 있어요. 자, 그 아래쪽에 그 줄 맨 아래 오른쪽 메뉴에 있어요. 표시 형식. 찾으셨어요? 맞아요? 밑에 번주가 나오는데 사용자 지정을 누르면은 자, 여기에 선생님 통화라고 하면은 0이 나오고요. 회계라고 하면은 빼기가 나와요. 이거 두 개 다 알아야 돼. 시험에는 두 개 다 나와요. 기호를 넣고 싶으면 밑에 기호 넣으면 되고 기호 안 넣고 싶으면 없음 하시면 되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통화로 바꾸시면 돼요. 통화. 자, 통화로 바꾸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가로축 해볼게요. 가로축. 컬러풀 클릭할게요. 컬러풀 클릭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기본에 가야 되겠죠. 페인트 통. 축서식의 페인트 통에 선에 가서 실선에 검정.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숫자 또 콕 찍어서 실선에 검정 주시고 눈금도 볼게요. 0, 1, 2 해서 6까지네요. 지금 되어 있는 게 맞네요. 선생님 바꿀 건 없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더 짚고 갈게요. 여기 보면 선생님 오른쪽에는 눈금선이 있어요. 맞아요? 눈금선 보여요, 선생님? 여기 이렇게 표시 튀어나온 거. 예. 네, 이 눈금선이 지금처럼 나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과 다르다,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여기 꼭 찍으신 다음에 밑에 가면은 눈금이라고 있어요. 눈금. 여기 눌러서 주눈금을 없음 하면 없어지고요.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눈금 없어졌어요. 보이세요? 예. 눈금 없어졌죠? 예. 자, 주눈금을 안쪽 가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주눈금이 표시가 되고요. 자, 바깥쪽 가면 바깥쪽으로 표시가 되고요. 교차 누르면 가운데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이것도 보셔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바깥쪽으로 돼 있어요. 천천히 해보세요.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축은 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법내명을 바꾸래요. 법내명. 법내명은 뭐냐면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 주황색은 뭐예요? 파란색은 뭐예요? 얘가 법내인데 고의 건수가 한 줄로 써야 되는데 두 줄로 써져 있어요. 이거 두 줄로 써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1작업에서 Alt 엔터 친 거를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이에요. 자, 걔를 한 줄로 써볼게요. 자, 법내를 콕 찍습니다.
범례 꼭 찍었어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아니, 죄송해요. 범례, 데이터 선택. 잠깐 딴 데 갔다 왔어요. 데이터 선택. 하셨어요? 자, 누르시고, 여기에 구입 건수 왼쪽에 있죠, 구입 건수. 얘를 꼭 찍으신 다음에 편집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여기다 계열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구입 건수 건.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짠 하고 바뀝니다. 한 줄로. 확인, 확인. 자, 레이블이 뭐냐면 선생님, 거기 최대 구입 건수에서 5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문제는 7번에 2번에 있는 거 세모로 바꾸고 크기 10으로 바꾸고 레이블 값 붙이는 건데 이거 안 하고 왔어요. 레이블. 자, 이 표식 세 번째 거를 꼭 찍어요. 이렇게. 찍었죠? 그러면 한 번 찍으면 다 선택돼요. 그러면 다 붙어. 근데 얘만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야 돼. 이렇게. 얘만 선택됐죠? 그러면 옆에 더하기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 아래쪽에다가 체크하시면 이렇게 5라고 밑으로 찍힙니다. 그 값이 표시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삽입에 가서요. 삽입에 가서 한번 찍어야 되겠네요. 그죠?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왼쪽 화살표래요. 왼쪽 화살표. 자, 화살표에서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거. 맞아요. 찾았어요? 자, 얘를 콕 찍고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드래그해서 드래그 하셨죠? 자, 그 다음에 홈에 가서 불림의 11포인트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중간 맞춤 누르고 페인트 통은 흰색, 재우기는 글씨색은 검정. 자, 그 다음에 페인트 통은 채우기는 흰색, 글자색은 검정, 가운데 정렬, 중간 맞춤하시고 쓰는 거예요. 최대 구입 권수.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위에 화살표가 돌아가는 모양이 있죠? 얘가 회전이에요. 여기를 잡고 살짝 왼쪽으로 내리고 얘를 끌고 올라가시면은 최대 구입 건수가 나옵니다. 밖에 콕 찍으면 끝. 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출력 형태 다른 게 있는지 찾아보세요.